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날 부산 도심에 전범기인 우길기가 내걸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내건 사람의 신상이 알려졌는데 엉뚱하게 동명이인이 당사자로 지목돼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현충일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에 전범기인 우길기가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이후 집 앞에는 각종 욕설이 적힌 비난과 오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우사예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들은 주민은. 나라 망신이고. 현충일 최악의 행동이란 전국적인 공분이 일면서 현재는 이렇게 전범기를 내린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직업과 이름 등 개인 신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도 터져나왔습니다. 이 피부과 원장은 전혀 다른 진료 과목이지만 이름과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전범기를 내건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병원에는 전날 저녁부터 항의 전화와 함께 폭발시키겠다는 협박도 빗발쳤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죠. 내가 아닌데 토착 외구라는 그런 걸 막 적혀 있습니다. 친일파고 이수진 장군 같은 가문입니다. 절대 친일파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전범기를 내건 집주인이 다니는 직장도 입주민들이 항의 방문하고 오물 테러 협박과 함께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적 제재에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지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나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또다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밀양 성폭행 사건. 최근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의 근황과 함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비난이 빗발치면서 가해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2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임시 발령 조치됐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밀양시 산하 한 공단 직원의 인사조치 요구도 잇따르는 등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단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의령경찰서 여경도 다시 논란에 휩싸였는데 마찬가지로 경찰 측 또한 별도의 조치나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라며 난감한 처지를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가 이어지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처벌 수위가 많이 좀 변동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법적인 권한도 없이 이런 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2차 피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상공개 영상 속 관련자 2명은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을 국제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유라시아 관문 요충지로 개발하기 위한 국내 첫 항만 개발입니다. 이 같은 신해양 산업 육성을 위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주거 선호에 대한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인 북항 재개발 사업.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에서 4부두 일원 155만 제곱미터를 조성해 오는 2027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친수공원, 마리나 시설, 오페라하우스 등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면서 주민들은 변화된 북항의 미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역도 있죠. 여기 또 항만 배 타는 시설도 있죠. 이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북항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떤 공간일까 하고 의심을 품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초록 공간이 너무 많고 어떻게 바다를 매립해서 이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규모가 228만 제곱미터로 1단계 사업보다 큽니다. 사업 대상지는 자성대부두, 부산역, 범일동 일원으로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2030년 이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해운대 등 동부산에만 쏠렸던 주거환경 개발이 원도심으로 이동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 역세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경남으로 가기도 좋고 원도심 분양시장에서도 북항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항만과 철도, 주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따라 원도심 일대의 기반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어 하지만 원도심 주거환경이 마련되려면 북항 1, 2단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보행환경 연결축 조성이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항만 개발과 별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변 인프라 구축이 신흥 주거지역 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 주거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도심이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양 관광 거점 육성은 물론 주거 선호 지역 판도까지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종이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히려 전자계약이 법적 분쟁 대응에 확실한 건 물론 계약 체결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최근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렛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국내 전자계약 서비스 시장을 석권해버린 지역 스타트업 모두사인을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년 수백 건의 각종 행사들이 열리는 지역 최대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 시설 사용 신청서부터 견적서, 대관 계약서까지 주고받는 계약 관련 서류만 줄잡아 연간 3,4천 건에 달합니다. 백스코는 올해부터 종이 계약 대신 전자 계약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비용 절감부터 문서 관리 효율이나 법률 분쟁 대비까지 전자 계약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비용적인 부분이나 종이 낭비의 부분이나 또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좀 너무 효율적이게 돼가지고 지금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백스코가 도입한 전자계약 서비스는 지역 스타트업이 개발한 모두사인,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 사용 기업 회원만 26만 곳, 680만 명이 이미 모두사인을 사용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시장 진출에 실패한 국내 전자계약 시장을 석권한 핵심 비결은 간편함입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계약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좀 친숙하게 다가갔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다 각 기업들의 기존 내부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API를 통해 전자계약서 사본이 당사의 시스템에 저장되다 보니 조회만 하면 금방 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공한 시리즈 C를 포함해 투자 유치금만 320억 원에 이르는 모두사인. 민간 분야 선점에 이어 보다 더 까다로운 공공 서비스 진출을 위한 보안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영역은 이 계약의 전반적인 영역이거든요.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책임지는 계약 생애 주기로 확장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계약의 관행을 바꿔 디지털 시대 계약의 표준이 되겠다는 스타트업의 당찬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올해 15조 규모의 부산시 금고 선정을 두고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3조가 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금 운영을 위한 주거래은행까지 올해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금융권의 금고 쟁탈전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조 규모의 부산시 금고관리은행이 올해 선정됩니다. 이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공고를 통해 오는 9월에 최종 주금고와 부금고 은행을 선정합니다. 주금고, 부금고 복수 지원이 가능해진 4년 전에도 부산은행이 단독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4년 동안 주금고 자리는 부산은행이었습니다. 부산은행은 관내 지점이 많은 점, 단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사업이 전국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창립 후 57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의 대표 향토 기업입니다. 타은행 대비 탁월한 시민 편의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사회공헌 활동 등 부산은행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부산시 주금고 입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 30%를 운영하는 부금고는 경쟁이 치열한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잇따라 부산신용재단의 출연금 폭을 늘리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TF팀을 구성한 농협은 전국구 밀착 나라살림 전문은행임을 내세우며 10년 만에 다시 탈환에 나섰습니다. 부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부산 취수원 다변화 상생 협약과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 의령군 전달 등 활동을 하며 특히 올해는 시군구뿐 아니라 거의 시군구 예산에 맞먹는 13조 5천억 규모의 가덕 신공항 건설 자금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도 선정합니다. 건설공단은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정부의 금고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주거래은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울경 통합이 주춤거리는 사이 대구 경북이 거침없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PK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 논의에서 저만치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받았고 지방선거가 있는 내후년 7월을 통합 목표로 정하는 등 행보에 거침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서구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구 경북이 통합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한때 전국이 주목하던 부울경은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후발 주자의 자리를 내준 토끼 신세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부울경 중심 양대축 논의는 이 정부 들어 주목받았지만 역시 실종됐습니다. 말만 요란할 뿐 아무런 실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PK 민주당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김정호, 전재수, 민홍철 등 부산 경남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직영기업 설치 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안을 냈고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민주당은 이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화두로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시 도지사들이 머뭇거리고 부산 경남 여당 의원들이 아무런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민주당발 메가시티 재추진이 지지부진한 부울경 통합 논의에 새 동력을 마련하게 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에 야생멧돼지 바이러스가 하천이나 토사에 휩쓸려 농장에 유입,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는 주요 양돈 농장 26곳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부산 남구청이 9억 원을 들여 용호만 매립부두 친수공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친수공간에는 소금 결정 모양의 조형물과 조명, 데크 등 기반 시설이 들어섰으며 구청은 바다를 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해안 먹거리 타운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관세청이 40여 년 전인 지난 1979년 철거됐던 부산세관 예청사를 복원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북항 재개발을 통해 관세청이 복원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서 추진된 이번 협약은 부산세관 예청사를 복원해 부산항과 관세청의 역사와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가야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지 고성 동해동 폐총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유산 고성 동해동 유적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동해동 유적은 제사터와 의뢰 도구 등 당시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과 중국과 일본 물품 등 삼국시대 해양 교류사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돼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주말인데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경남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부산과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부산과 남해안, 지리산에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면 그치겠고 2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낮더위도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진주는 22도로 특히 내륙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오겠고요.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3도, 거제 21도, 밀양과 창녕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24도, 양산 2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경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